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프로레슬러 김남훈입니다. 오늘은 스나이퍼 권순욱 위원님, 그리고 동아시아 따봉연구소 윤가피 소장님 3인 체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윤가피입니다. 예, 저희가 이 권가픈 3인이 모인 이유는 바로 Very Important Person, VIP,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바로 시사인 주진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우리 박수 안 치는데 한 번만 치죠. 시조세가 찾았습니다. 팟캐스트의 시조세. 아니, 예. 저는 베리 임포턴트 퍼슨에서 이명박 얘기를 받았습니다. 네. 그분보다 저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명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권순욱 논설위원님이 별명이 스나이퍼잖아요. 네. 이 숨어서 저격을 하는 그런 스나이퍼라면 저는 쏘지 마세요. 주진우 기자님은 열추적 크루즈 미사일. 아, 왜요? 오직 한 사람만 찾아서 목표 하나만. 각하 오직 각하. 타겟 이명박. 네. 그 어제 변상욱 기자님 모셔서 버스 위의 소년들이라고 오랫동안 같이 다니다 보면 정이 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추초 동화 현상. 맞아. 예. 혹시 이명박 각하와 동화되는 현상은 없어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명박을 좋아해요. 네. 한편으로 이해도 가고 그러죠. 네네. 이해까지는 안 가는데 네. 굉장히 사모하는 입장이에요. 네. 각별한 애정인데 이게 아주 나쁜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이 꼼꼼하고 너무 쪼잔하니까 보다가 보면 참 욕하다가 정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원래 욕하다 보면 정도 들어. 예. 캐릭터가 또 워낙 특이하니까 네. 대단한 캐릭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가 아니라 네. 진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캐릭터지. 예. 그 애증의, 미운정이야, 그렇죠. 미운정. 네. 그 이명박 각하도 주진우 기자님을 각별히 아끼셨던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 아주 꼼꼼하게 사찰을 했다고. 네, 저도 관심이지. 이토록 이렇게 관심을 가질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는 꼼수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큰 기사를 몇 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BBK 메모, 네. 그러니까 김경준 이 내놓은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3년에서 5년 구형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자료를 공개해서 BBK 특검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네. 내곡동 땅을 찾아서 이렇게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쫓아다니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정도 있었을지는 몰랐어요. 국정원에서 감시하고 미행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문건으로 만들어서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또 상상했던 게 눈으로 나타나니까 느낌이 다르죠. 문건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하나만 보고 이재정 의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네. 취재를 하고 어떤 기사가 나가고 어떤 기사를 쓰고 그리고 뭘 하는 것이 다 보고서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도 카드 사용 내용 막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 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카드를 거의 안 썼어요. 영수증. 전화기도 국정원의 계속, 영수증. 전화기도 만만치 계속 이렇게 대포폰을 썼고 네. 그리고 저도 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저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작성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제가 기사를 몇 개 썼더니 저하고 친분이 있던 굉장히 정의로우신 국정원 직원들이 몇 명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죠. 도와주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네. 사람들은 다 불려가서 추궁을 들었고요. 어떤 분은 좌천되고 지방으로 쫓겨나고. 그 취재원들도 노출이 된 거네요, 그럼. 그죠? 추적이 당하는. 아니요, 노출 전까지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 담당 부서에 있는 국정원 직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어떻게 기사를 쓸 것인지 상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네. 국정원 정보에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토의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친분을 시절이 가지고 있었구나.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한 거죠. 이전 정권의 친분, 더군다나 이제 공적인 일을 같이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제 전화기를 아마 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줄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추궁하니까 어떤 한 분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내가 주진우를 얘네들한테 소개해줬다. 더 괴롭히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분은 지방으로 바로 좌천됐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에서 이제 지역 근무 중이시고
지역 근무 아니 하다가 서울에 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아직도 저희들은 연락을 못 하고 전화 통화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하고 알고 지낸다는 게 거의 메르스 같은 그 일이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정보 그 전락을 못 받았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한번 받았어요. 네.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네, 교체돼도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노무현 저기 문재인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그 그렇죠. 체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쪽으로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드러난 부분만 이런 것이지 뭐 드러나지 않은 분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타겟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MB가 페북에 올린 글 보셨죠? 네, 네. 일자리가 없다, 전쟁 위기다, 국민이 단합해야 된다, 전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 청산하겠다는데 국익을 해친다.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굉장히 환영의 박수를 보냈어요. 이명박에 대해서 사실은 주요 언론에서 이명박을 다루지 않습니다. 포털에서도 다루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명박이 뜨면 사라지고 계속해서 다른 주제가 이렇게 네. 계속 나오는데 적폐 그리고 이 시대의 과오 이렇게 따졌을 때 이명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근데 제가 이 MB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주변에서 힘을 얻으면 저는 12월 말경에 MB가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적어도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입장을 발표하고 그 주변에서 이동관, 김두, 김효재 이런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홍보 라인들. 기억 새롭다. 네, 이 사람들이 나서서 적폐에 대해서 그 개혁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무려 한두 달 정도 앞당겨졌어요. 사실 적폐 청산이 국익에 해가 된다니요. 아니 적폐가 국익에 해죠. 부패가 국익에 해가 되고 부패 청산이 국익에 해가 된다. 이런 논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일파 논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친일파들도 이 정도로 양아치처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고마운 게 본인이 적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적폐 인증이죠. 예, 적폐를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전전 정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적폐라고 인증을 한 겁니다. 적폐 저런 거야. 인증이에요. 그래서 전 굉장히 고마워. 감사의 박수를 치고 네.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2달 정도 빨라졌다. 네. 그래서 다음 달 정도 되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진행되는데 먼저 이동관, 김두, 김효재 아까 말했듯이 이동관부터 시작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다 홍보 수석 라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이 그 언론인 기자 출신으로 그 이명박한테 부역하면서 이 언론을 장악하고 블랙리스트를 조장하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뭐 떨고 있겠지만 네 그분부터 나올 거예요. 혹시 카카랑 페이스북 마팔인가요? 저는 팔로우 했죠. 팔로 하고 있어요? 그럼요. 마팔 안 해주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팸에 보내보세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뭐 별로 생각 없고 저는 그 MB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요. 네. 저 자택도 자주 돌아다니고요. 원래 스토커도 원래 애정으로 시작하는 거야. 네. 사무실도 매주 한두 번씩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MB가 숨겨놓은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들에도 이렇게 다녀보고. MB보다 더 잘하실 거야, 재산을. MB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카카.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목록 쫙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사식도 좀 챙겨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스피드를 내보기 전에 왜 지금 이명박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증? 의아한 부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박근혜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다시 MB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멤버들도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 대한민국 적폐의 설계자가 이명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9년간에 그 토대를 만든 게 이명박이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모든 적폐가 쌓여 있기 때문에 설계자를 잡아들이는 게 최종 기착지가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아키텍처. 그 설계도에서 그냥 주사 맞고 드라마 본 거 맞아요. 말고는 그렇죠. 없어요. 부속품이죠.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수구 세력에 이제 집결하거나 정신적으로 의탁할 만한 지도자가 지금 없어요. 그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지금 다 푸른 수위를 입었잖아요. 여기다가 이명박까지 푸른 수위를 입으면은 수구 세력은 이제
집결할 수가 없다.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진다. 마지막 남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김효재가 오늘 인터뷰를 급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나와가지고 보수 괴멸을 위한 작전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유 잘 알고 있네. 아유. 네, 그분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쫄렸다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권수룩 의원님이랑 윤갑표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주 기자님이 맞아. 아니, 어떻게 나랑 생각이 똑같아 이러면서 머리 숙이신데 헤드뱅잉을 하시고. 락한 줄 알았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명박이 갖고 있는 자금원과 이 네트워크를 지금 망가뜨리지 않으면 최순실도 전두환 때만 망가졌다가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게 그대로 한 템포 그냥 넘어가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부활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4년 뒤에 문재인의 심장을 찌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땅 밑에 숨어 있다가 다시 한번 나와서 또 한번 세상을 어지럽힐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친일파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친일파들이 남겨놓은 재산들, 친일파 자손들은 친일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독립군 할아버지 배가 고파요. 그런 거. 근데 이 모든 구조가 그 MB가 쌓아놓은 돈에서 물적 네. 토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제가 지금 완성하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취재하기로는 MB의 돈이 선거철마다 그리고 중요한 철마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MB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리고 그거는 그 MB가 돈으로 그 메인스트림 수구 보수 꼴통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 이명박의 주구들이 그 정치보복 프로그램을 막 들고 나오잖아요. 네. 정치보복이다. 오늘 홍준표 뭐 당대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들고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와서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 자금 사건과 이렇게 네. 결합시키면서 물타기를 시도하죠. 그렇죠. 다 똑같아 정치라는 게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서 다 그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해서 진흙탕 작전을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막판에 쓰는 작전인데 먼저 끊었다는 거는 굉장히 걔네들이 곤란하다는 거고 카드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 혐오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네. 봐줘야 됩니다.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전직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뭐 타이틀만 같다고 하지만 이 노무현과 이명박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깡패 양아치 그리고 정과 14범하고 그리고 이게 시원하다.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 걸어갔던 혁명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그놈이다. 이게 친일파 프레임이고 이게 독재자 프레임이고 이게 가장 극악한 놈들의 프레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는 다 그래 다 그놈이야 이렇게 외면하는 순간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놈들한테 지배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명박 박근혜한테 지배당한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네. 머리 쏙쏙 야, 들어오네. 말씀 그냥. 너무 잘하신다. 이게 원저 팟캐스트의 야, 이 시도자가 달리 시도자가 아니네. 위험을 지금 아니요, 저 막 여기 오면서 느끼고 되게 있어 지금. 쫄았어, 사실은. 왜 쫄아요, 왜? 사실은 아니요, 저는 요즘 신인들 기운이 무서워서. 아니요, 제가 작은 말실수를 하면 네. 제가 이명박을 그렇게 이명박을 하는데 이명박하고 검색어 한번 안 올려주고 제 기사는 안 올려주고 맞아요. 지나가다가 MBC에 가서 누가 얘기 한마디 했더니 그거는 검색어 맨날 하면서 욕 네. 계속하고 그리고 아직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청와대만 바뀌었지 문재인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일베 세력도 네. 그대로 있고 네. 국정원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 댓글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어디서 아직도 그리고 달다녀.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국정원 개혁에서 지금 블랙리스트 과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팀에서 말단 직원이 네. 외곽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조직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방송사, 언론사의 부역자들이 다 이렇게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됐지 않습니까? 네. 문화예술팀은 국정원에서 말단 한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산도 가장 작아요. 네네. 작아요. 근데 얘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이만큼 큰데 사실은 여기 말고 사회팀에서 화이트리스트 진짜 돈을 그 화이트리스트 어버이연합을 만든 어버이는 국정원입니다. 엄마 그렇죠. 부대의 엄마는 국정원 여직원이에요. 네, 임아무개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일베를 만들고 도와주고 그다음 미디어워치를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다음에 집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공사, 소공사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짜리 공사가 있고 1인 시위할 때는 그 몇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예요. 1인 시위할 때 보면 1인 시가 몇백이요. 1인 시위할 때 보면 한 사람이 가서 있지 않습니까? 네. 몇 사람이 찍고 채증합니다. 아, 팀이 있구나. 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도 해야 그러면 되고.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대공사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면 몇억 몇십억짜리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사회팀에서 화이트리스트 담당자 그 어버이연합 담당자 한 명하고 사회팀장 그리고 경제팀장 그리고 뭐 전경련 담당 어디 삼성 담당 이렇게 모여서 돈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합니다. 이건 블랙리스트보다 10배 100배 큰 거고요. 화이트리스트가 더 크구나. 진짜. 훨씬 큽니다. 네. 그리고 담당 부서의 파워 자체가 다르니까. 네, 파워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8국 소속인데 사회팀 소속인데 누가 누구를 만들었는지 다 나와요. 전땡땡, 김땡철 막 다 나와요. 강땡땡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잘 누워 있어요. 아직도 있다는 그러면 거죠. 그런데 무섭다. 이 사람들은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있어서 뒤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과장, 실국장, 그다음에 실장, 그다음에 차장,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의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서훈 원장께서 아직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딘 걸음을 하고 있는데 조직 논리도 있겠죠. 근데 다른 논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국정원 운영하면 뭐합니까? 없는 게 낫죠. 국민들 감시하고 괜한 사람들 갖다가 괴롭히고 세월호 유가족들 농락하고 그 앞에서 복식투쟁하고 그 돈 다 그 닭값 다 국정원이 낸 거예요. 근데 그런 국정원은 없어야죠. 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개혁이 적폐청산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썩은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몸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으로 한번 저희가 모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왜 내가 쓴 기사들 이런 소스들을 다른 언론들이 안 받아가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사 검색을 해봤어요. 뭐냐면 그 기사 검색을 그 이명박 다스로 검색을 해보면은 오랫동안 나왔던 기사가 9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포털 뉴스에서. 김남훈으로 검색하면 540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권순욱으로 기사해도 한 100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진보 언론, 네이버에서 검색 가능한 경향과 한겨레로 이명박 다스로 6개월 동안 기사 나온 걸 검색해보면 몇 개가 나오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건이 나와요. 3건. 네? 3건. 언제 나왔어요? 그것도 다 단신이에요. 단신. 법무장관, BBK 세단서 나오면 재수사 필요성 검토. 뭐 이 정도예요. 단신. 그리고 주진우 다스로 검색을 해보면요. 진보 언론에서. 주진우 다스로 지금 검색해볼게요. 주진우 다스로 검색을 해보면은, 반년으로 해보면은, 거의 기사가, 안 나옵니다. 시사인밖에 없어? 이게, 왜 니네들 나를 그렇게 미워하니? 이거는 너무 소름 끼치는 친구 아닙니까? 나는 이게 질투도 있다고 봐요. 네,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주진우 김성주라면 410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뭐 감히 뭐라고 근데 제가 다른 기사도 많이 썼어요. 삼성 김명철 변호사도 뭐 비자금 사건 해가지고 특검으로 갔죠. 네. 삼성 특검으로 가서 이건희 회장이 그때 물러났었죠. 그리고 뭐 선관위 디도스 사건 해가지고 디도스 공격했다는 것도 했고 뭐 여러 기사는 많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단언컨대 제가 제 인생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이번에 쓴 BBK 이명박 기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기사 다 버려도 돼요. 이 기사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전에 저 뭐 상도 많이 받고 특종도 많이 했다고 얘긴 들어요. 근데 그건 특종이 아니에요. BBK 메모 심지어 내곡동 땅 이것도 저는 특종으로 안 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썼던 다스 BBK 관련된 이명박 관련된 것은 특종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한겨레 경향조차도 외면하는 걸 보면 진짜 저는 좀 화가 나요. 이 오늘이 언론 까는 날이 아니니까 네. 빨리 그럼 우리라도 예.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진도를 따라가 봅시다. 그렇죠. 네, 이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다스는 이명박 거라는 건데, 네, 요약하면 그렇죠. 예,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원포인트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BBK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BBK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BBK 회사는 뭐 회사를 제대로 굴리지 않고 주가 조작 횡령 이런 네. 일을 했던 그런 했던 네.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액을 무수히 남겨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세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세우고 그 김경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에리카 김의 동생입니다. 김경준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가 너무 뛰어나서 이명박이 자기를 찾아와서 회사를 만들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고요. 그렇죠. 예, 에리카 김하고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관계에서 BBK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하고 했습니다. 자, 이명박이 BBK라는 회사를 만들고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광고 직원, 홍보 직원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나가서 명함을 뿌리면서 자, BBK가 내 거요. 내가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팔고 다녔어요. 그래서 600억 원을 주변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투자 사기 횡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고 피해자가 생기고 검찰 수사가 나자마자 김경준한테 이건 김경준이 했지 나는 모릅니다 하고 선을 딱 그릅니다. 근데 그게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이죠. 네네, 주가 조작. 네.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BBK가 워낙 네. 잘못을 하니까 그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아서 회사가 망가지니까 다른 껍데기 회사를 사서 옵셔널 두 벤처로 가지. 바꿨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명박을 보고 이 회사를 투자를 했고 이명박을 보고 이 주식을 샀어요. 이명박이 진짜 본인이 이렇게 선전을 했고 네. 그리고 이명박이 돈을 다 끌어왔어요. 근데 바지 사장은 하나 있어. 이게 이명박 겁니까? 김경준 겁니까? 아, 그럼 전 여태까지 다스가 이명박이 실소유주면 BBK의 실소유주이기도 하고 그럼 김경준과 동일한 형량을 받겠지, 죄질이 같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훨씬 크네요. 그렇죠. 만약에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논리로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명박의 죄가 훨씬 큰데 이명박은 주범이고 이 김경준은 그렇죠. 종범일 수밖에 없어요. 심부름꾼이죠. 네, 심부름꾼. 35살에 아무것도 그럼요. 모르는 네. 재미교포예요. 한국말도 서투르고. 근데 거기에 이 회사가 BBK 회사가 어떤 데서 이렇게 되냐면요. 다스에서 190억을 주면서 이 회사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이 다스라는 회사가 이명박 회사라고 그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이명박 겁니다. 자, 다스는 1988년에 대부기공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차 시트, 네. 자동차 시트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들어져서 현대에 독점 납품했죠.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1000억 정도였어요. 1000억 정도. 네. 큰 회사죠. 그 정도. 큰 회사죠. 지금은 매출액이 이명박이 시장이 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계속해서 FTA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 부품주 이런 거 생각나시죠? 네. 운전면허 간소화, 그래서 자동차 면허 시장을 제일 키워버렸죠. 그래, 그렇죠. 그리고 한중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 부품주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회사는 폭풍 성장을 해서 지금은 2조 7,500억 원 매출입니다. 2000년에서 여기까지.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 시트를 거서 만드는 거죠? 거의 현대기아에 네. 현대기아에 납품하는 거는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납품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이게 마진과 이익 그리고 이게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성장 이런 걸 보면 다른 부품 회사하고 다르답니다. 여기가 초갑이고 현대차가 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정몽구 회장이 사면할 때 특별 사면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딜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스. 근데 네. 다스는 이명박 건데 네. 다스가 이명박이 아니고 BBK가 이명박이 아니라면 이명박의 눈, 코, 입 오른손, 왼손도 이명박이 아닙니다. 지금 이 드립 치시려고 준비하신 거죠? 아니요. 이건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검찰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검찰과 특검을 통해서 여러 번 수사가 됐는데요. 계속
그냥 아니라고 네. 이명박의 손을 들어뒀죠. 그런데 140억이 튀어나옵니다. 네. BBK 다스는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있던 다스와 BBK가 살아납니다. 140억을 김경준한테 다스가 받아가면서 2011년 2월 그때부터 그래서 이번 기사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은 다스는 그럼 누구 거냐? 뭐 그 이명박 말을 믿자면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하면은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명박 형인 이상은이죠. 그리고 이명박 처남인 김재정이죠. 그리고 기재부죠 당시에 이명박이 대통령 하던 시절 기재부죠. 그리고 청계재단이죠. 그리고 이명박 동창이면서 후원회장인 김창대 씨죠. 그러니까 이게 다스의 소유주거든요. 여기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명박만 빼고 이명박 지인들 다 있어.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걸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강경호라고요. 네. 코레일 사장하던 사람인데 이건 서울시청에 있을 때 지하철 공사 이렇게 네. 자회사 사장하고 그랬어요. 그 MB맨이죠. 이 사람은 MB 정부 들어서 뇌물로 구속된 고위급 인사 중에 첫 번째 인사였어요. 이 사람이 다스의 사장이고요. 감사 신학수 그 사람은 MB의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하고 그다음 총무비서관을 했던 핵심 측근이에요. 그리고 모든 주요 라인 이시영 씨가 전무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들. 네, 이 MB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이명박 빼고. 이명박만 빼고. 네. 그래서 자기 이름 없다고 네. 내 거 아니다. 아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우기는 거지. 자, 저희가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그 저희 정치 신세 같은 경우는 주 기자님이 그동안 출연하셨던 그 다른 팟캐스트들과 그 청취층이 그닥 많이 겹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섹션으로 나눠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취재하셨던 특종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처음 공개하는 그런 내용들 물론 그 지면으로 나갔지만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우리 윤갑희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스의 그 알려진 소유주들이 모두 이명박의 지인들, 아들들 아니면 아주 밀접한 관계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 예,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한 이명박이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그 LA 총영사를 동원해서 김경준이 다스에서 돈을 뺄 수 있게끔 스위스에 동결된 계좌를 뺄 수 있게끔 했다는 그런 문서들이 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예. 그 부분 얘기해야 되나요? 자, 아까 말했듯이 다스하고 BBK는 이명박 건데 검찰에서 특검에서 다 닫아가지고 이제 이명박이 아니라고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2011년 2월에 11년 이게 이명박 정부 말기죠. 네. 말기에 갑자기 140억 원 김경준이 스위스 계좌에 숨겨놨던 140억이 다스로 송금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때 에리카 김이 들어와가지고 에리카 김한테 걸려있던 소송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스와 지금 김경준 간에 모종의 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옆에서 윤 선생님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더더나 스위스에 있는데. 네, 도장을 몇 개나 찍어야 돼. 근데 더더구나 스위스에 있는 돈이에요. 더더군다나 미국 연방 법원에서 스위스 정부에 동결 요청을 해가지고 잠긴 돈이라는 이 거죠. 돈은 김경준 거가 아니라 이 많은 피해자들 거니까 절대 돈을 보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특별히 다스한테 보내면 안 된다고 미국 연방 법원 콜린스 판사가 판결을 내려놨어요. 이게 근데 이 동결을 풀고 이 돈을 가져갔어요. 어떻게 이 김경준이 감옥에서 마법을 부렸을까요? 이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검찰이었던 김기동 부장검사가 도와줬다는 저기 편지가 있어요. 김경준이 김경준의 보낸 편지요? 편지. 그리고 이걸 풀기 위해서 LA 총영사 그러니까 외무부 LA 총영사 김재수 씨라고. 김재수 씨는 그 전에 이명박 그 다스 측 변호사였어요. 네, 변호사가 LA 총영사로 갑자기 간 거죠. 갔어요. 가서 다스 일을 봤어요. 게다가 국적도 한국인이 아니야. 국적도 한국인. 네, 그런데도 시켰어요. MB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했어 언론들이. 그러네요. 언론들이 네. 여기서 보세요. 저기 누구지? 안경환 교수나 이번에 낙마한 사람들 이런 보세요 교수들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를 공평하게 이게 동등하게 놓고 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언론이. 그렇죠. 이게
이거 도둑놈하고 그러니까. 저 전과 14범하고 이거 서생하고 이걸 가가지고 털고 먼지 나와가지고 이거 경중이 있는데 이걸 제가 열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되는데도 언론이 별로 그닥 문제 삼지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청와대 아까 말했던 그 신학수라는 사람 김백준이라는 사람이 네. 직접 이 업무를 봤어요. 그리고 다스 140억을 찾아오는 데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업무를 봤어요. 네. 업무를 봐가지고 이 다스에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내면 MB가 밑에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사항이 있으면 MB가 직접 불러서 깹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어떤 부분이냐면 140억을 돌려줬지 않습니까? MB는 끝까지 이자를 받아오라는 거야. 이자를 받아오라고. 진짜 근데, 꼼꼼해. 근데 이자 안 받아온다고 되게 깨고요. 근데 우리가 자기네들이 딜을 했는데 이자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또 깨고 그다음에 한 번은 이면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면 합의서 MOU를 사전 작업 서류를 공개했는데 공개하면서 이게 김경준 감옥에 있었으니까 풀어주자 이 합의문에 넣었답니다. 비밀 합의문이니까. 근데 그것도 이명박이 직접 깼대요. 그리고 이 다스 핵심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하나냐면 연방 법원, 연방 정부, 미국 정부죠. 그 다음에 스위스 정부, 스위스 검찰청 이렇게 많이 복잡하게 꼬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연방 법원과 미국 연방에서 네. 가장 어려운 거를 푸는데 다스의 능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명박이 미국에 가서 직접 풀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그 대통령이 당시에 그 FTA 뭐- 협상을 그러면 그 협상 어떤 레버리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돈 140억을 풀어줘. 그러면 미국에서도 또 요구한 게 있어. 당연하죠. 국익의 손실이 당연히 있지 않았을까요? 공짜가 네. 어딨어? 몇 가지 얘기는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의심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의 핵심 관계자 그리고 이명박 집안에 있는 집사가 이 부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풀 수 있는 내용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돈 140억을 가니까 미국 연방법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콜린스 판사가 누가 돈 보냈냐고 누가 이거 했냐고 다시 풀어라 이렇게 정리를 해요. 아니 이거 다시 막아라. 아니 연방 검사한테 예, 수사하라고 수사하라고.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덮여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죠. 이것도 이명박이 가서 직접 했답니다. FTA 자, 협상과 이게 뭐 쳐가지고 그 공적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한 극단적인 모델이야. 이건 사적인 정도가 그러니까 아니라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자기 개인 본리를 국가 권력을 활용한 네, 거야. 맞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미국 드라마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거든. 엄청나죠. 이게 국정농단이에요. 네. 이거 미국 드라마 보면 종종 뭐 제3세계 독재 국가랑 뭐 이제 미 정부 법무부가 딜하고 뭐 이런 거 보면서 그거를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인사까지 한 거야. 네. 청와대는 BBK 담당 다스에서 140억을 가져오는 담당자가 있었어요. 양 안무개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 변호사고 그 민정실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해서 신임을 받았는데 이분하고 그 LH 총영사 김재수하고 나중에 비밀 협약 각서를 씁니다. 140억을 가지고 오고 네. 이제 비밀을 지켜라. 조용히 하고 뭐 이런 비밀 협약 각서를 만드는데 이 서류를 이 김재수하고 양 변호사가 둘이 만들었어요. 이 양 변호사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인데 청와대하고 외교부하고 같이서 다스하고 김경준 측 입장에서 이렇게 외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공개했습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 이 양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양 선생한테. 선생님이 다스 140억 담당자였다는데요. 누가 그럽니까? 그러니까 다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다스 담당자가 아니라 BBK 담당. BBK 담당자였다고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이 돈을 전체가 가져오게. 같이 그 140억 때문에 한때 청와대 전체가 같이 움직였던 거예요. 네. 자, 김경준이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결된 계좌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이 어떤 개인이나 심지어 어떤 기업 단위에서 움직여도 해결하기 힘든 일이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거는 공권력 전체가 나섰으니까 가능한 그렇지. 거죠. 외교부부터 해가지고 다 나선 거야. 이게. 대통령 본인까지 움직이고. 그렇지. 네. 청와대가 직접 움직였으니까 자, 가능할 그러면 수 있는 여기서 거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가 이제 이 지난 140억 특종의 스토리고요. 네. 그거에 해당하는 증거 목록을 7개를 잡으셨어요. 네. 제가 그 목록을 좀 나열할게요. 여기까지는 일단 우리가 스토리였고요. 오케이. 첫 번째로 다스 회의록입니다.
다스 회의록은 다스와 김경준이 이제 소송을 하려고 해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뭐 다스 변호사, 뭐 김재수 LA 총영사, 뭐 다스 임직원들이 다 모여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빼박 증거죠. 이거 솔직히 이거 하나만 해도 솔직히 이거 스모킹건입니다. 두 번째,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인데 이거는 청와대 민정에서 만든 문서입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공동 방어 협약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네. 네. 140억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게 혹은 스위스 은행에 잠기지 않게 다 같이 방어하자는 내용의 협약서인데 이것도 이제 김경준 감옥에 있는 김경준 괴롭혀가지고 뭐 다시 뭐 근거를 그렇지. 남기지 말아라 뭐 그리고 또 뭐야 비밀로 협약을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 방어 협약서. 네 번째가 다스 품위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나열하고 있는 증거들이 그 주진우 기자님이 그 핑크색 보따리에 다 모아가지고 아예 손으로 들고 계신 빼박 증거들입니다. 네 번째 다스 품위서는 역시 김경준을 협박해가지고 다스와 김경준이 합의를 해서 뭐 돈을 돌려줘라. 서로 뭐 사과 편지를 써라. 쌍방 화해 문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한 그런 문서들이 되겠고요. 네. 그 140억뿐만 아니라 이자 56억 8천만 원을 받으라는 네, 지시도 56억 8천만 원. 네, 그게 그 문서고. 그리고 스위스 계좌 압류 진행 사항. 이게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이것도 청와대에서 작성해서 다스에게 지시를 내리는 형태의 스위스 문서입니다. 계좌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뭐 동결되고 해제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저 민간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네. 우리 정부가 열심히 움직인 거죠. 네, 마지막 증거가 이제 이 문건이 제일 재밌던데요. 다스가 청와대 보고한 문건인데 PPT로 되어 있고 프레젠테이션용으로 아주 공들여서 작성한 문건인데 주로 이 소송에 돈이 얼마큼 왔다 갔다 했느냐. 주로 돈에 대한 문서입니다. 다스의 도장까지 아직 찍혀 있는 문서라고 하고 이게 매우 빈번하게 네. 만들어졌다고. 다스 보고서는 이명박한테 직접 보고됐는데 맨 뒤에 보면 변호사비를 얼마 깎았다. 그 부분이 가장 강조가 있어요. 아니 그걸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거야. 아, 환장한다 진짜. 자, 우리가 왜 이 다스와 다스의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그거를 이 시점에서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한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다스가 이명박 소유주라는 거는 그건 곧 BBK가 이명박 거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그렇죠. 네. 그리고 왜 그 BBK가 그럼 우리 다 이명박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또 증명을 하려고 하느냐? 이명박이 자기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포인트. 빠져나가고 김경준을 혼자 엮어놓고 자기는 빠져나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다스가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거 네. 이걸 증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스는 지금 회사 가치와 재산 그리고 네. 다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해외 부동산과 네. 굉장한 투자를 통해서 10조 가치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가 자기 거가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계속 신고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당선돼도 다스가 이명박 거라고 이게 증명되면 인정되면 이거는 대통령이 공직이 박탈되는 대통령이 박탈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시절에 국감에 나와서 얘기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만큼 이게 그 허위 재산도 10조짜리를 숨겨놨어요. 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그리고는 BBK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해서 수많은 피해액을 만들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140억을 움직이는 걸 보면 또 140억을 받아가기 위해서 아까 말한 네. 권 선생님 말했듯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권력을 다 총동원한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사법 처리가 되는 그런 그렇죠. 사안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건 중요합니다. 인권을 위해서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말단 외곽 조직, 말단 직원, 그래서 문화부. 차장, 과장, 부장 이렇게 올라가고 실장 이렇게 국장해서 대통령한테 가려면 굉장히 많은 단계가 필요하고 그걸 다 증명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의 돈을 찾는 것은 이명박을 직접 끌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안이고. 그러니까 이명박 적폐청산에도 경중 완급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정리를 하면 지금 국정원 블랙리스트나 이런 거는 사실 국가 권력 기관의 시스템을 정비를 해서 물론 관련 당사자들은 당사자들대로 뭐 처벌할 거 처벌하고 징계할 거 징계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다시 세워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게 적폐청산의 과제인 거고 근데 이 다스 BBK 이 문제는 이명박 본인을 바로 끌어내는 적폐청산의 몸통이라는 거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검색해 보니까 주진우 다스를 검색하면 지난 1년간 모든 언론사 네이버 검색되는 모든 언론사에서 24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쓰는 것도 거의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 정치 신세계가 어쨌든 나서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까지 왔고, 자, 이 부분까지는 아까 윤갑희 소장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좀 많이 알려졌던 부분인데, 140억은 이 정도로 심하게 치고. 이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이 또 나왔잖아요. 이번에도 문건을 3가지 정도 찾으셨던데 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다스의 최대 주주가 김재정 씨라고 네. 김재정 씨라고 이분은 천암. BBK 네, 관련돼 그렇게 있는 관련된 그 계속 사람 말 나오고 재산 관리인이라고 예, 이렇게 관리인이죠. 이분이 그 다스의 최대 주주였는데 이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요. 그렇죠. 네. 갑자기- 지금은 고인이 됐죠. 그러면서 튀어나온 증거들인데요. 네, 오늘 갑자기 증거들이. 2010년도에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서 이 차명 재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김재정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거의 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보면 네, 돼요.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게 있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경북 충북 옥천에 네. 부동산이 너무 많습니다. 여의도만큼 있을 거예요. 67만 평. 네, 토탈에서. 전국에 67만 평인데 충북 옥천 이원면이라는 땅에 35만 평짜리 땅인데 이 사람 땅인데 이 사람 땅에 김재정 씨 땅에 근저당이 1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190만 원. 이명박으로. 네. 이명박이 이 땅을 가지고 190만 원을 농협에서 빌려 쓴 거예요. 네. 190만 원이 잡혀 있으니까 150만 원 정도 빌렸을 거예요. 150만 원. 자, 이게 이명박 같은 거부가 네. 김재정 같은 땅 부자가 30년 동안 150만 원을 대출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고유의 영역 표시예요. 네. 그 김재정 씨가 소유하기 전에 누가 가졌나 이렇게 그 꼬리를 물고 올라가 봤더니 이명박 소유였어요. 이명박 땅이 김재정한테 옮겨갔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150만 원 대출을 걸어가지고 일종의 알람 장치 같은 걸 해놓은 그렇죠. 거죠. 아무도 못 장치를 건드려요. 해놓은 거야. 그렇죠. 문자 날라오게. 네, 그렇죠. 문자 놀러오면 못 건들게 한 거야. 네. 못 건들게. 자, 그리고 김재정 씨가 죽으면서 땅을 몇 개 남겼는데 땅을 남겨놨는데 30년 거치로 4천만 원씩 빌렸어요. 진짜 쪼잔하다 진짜. 4천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겠죠. 이게 은행에서 이것도 이게 자기 영역 표시. 오줌 쌓아놓은 거예요. 오줌 싸고 핸드폰 알람 오게, 문자 소유관계를 날라오게. 최대한 지저분하게 만들고. 자, 김재정 씨는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이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죽자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어디서 났냐면 청와대에서 났어요. 청와대에서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렇게 쪼아서 청와대에 다스가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요. 소득세는 어떻게 하고 이 세금은 어떻게 낼 것이며 이 지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위에서 야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한 이런 게 있는데 뭐 잘 안 보이네요. 근데 노안인가 보다. 언론에 나온 것만큼 신고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언론에 나온 것만큼 신고하고 이 지분이 이상은한테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어떤 부분 줄이고 이런 상속세에 대해서 아니 김재정이 죽었는데 다스 최대 주주가 죽었는데 왜 이명박이 난리야? 왜 그렇죠. 청와대가 난리야? 예. 자기 회사 아니라며. 청와대가 아주 아니라면서요. 특별히 관리하는 회사가 이제 다스였던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가 이런 보고서를 문건을 내놓지 않은 그 만들었다는 이유 자체가 다스가 이명박 거라는 실소유주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죠. 이명박이가 실소유주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이거 기업을 그 재산을 그렇게 관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네. 설령 이명박 재산이라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안 거야. 되죠, 안 되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하물며 자기 재산도 아니라면서 그렇게 청와대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그 상속에 관한 서류면 검토한 서류면 혹시 김재정 씨의 그 배우자나 자녀 이름도 거기 서류에 나오나요? 서류에 안 나와요. 김재정이나 자제나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그럼 나와요. 누가 누구한테 상속하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난리야?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건 뭐 지랄 발광도 아니죠. 예.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명박 예. 소유라고도 하면 예. 안 됩니다. 근데 이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나중에 그 국세청에서 최고위급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누구 역시 꼼꼼해. 누가 꼭 챙겨줘요. 네, 지목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이 서류를 준 사람이 청와대와 이게 다스 간에 왔다 갔다 가교를 하고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그러고 보면 잠깐 좀- 이명박이가 네. 그거는 잘하는 것 같아. 자기를 위해서 이런 허드렛 일 한 사람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줘. 큰 존재 그리고 관리한 먹어도 비결이지. 혼자 안 먹고 네. 나눠 먹어. 네. 그래서 전부 공공관계로 엮어버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게 만드는 거야. 이명박은 그 프로젝트를 하죠. 큰 프로젝트를 해요. 그래서 4명 5명이 꾸려서 한 번 한탕씩 해먹을 수 있는. 그래서 4명 5명이서 한탕씩 해먹고 같이 나누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요. 그리고 여기 성공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도 다음번엔 챙겨주겠지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가 걸려요. 한 팀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도망가거나 저수지에서 발견돼. 그러면 사건이 무마돼요. 네. 죽으면 그만이죠. 네. 죽은 자는 말이 맞기도 없다. 네, 그리고 검찰은 가장 약한 거 하나만 잡아서 정리하죠. 그래서 잠깐만 정리할 게 하나 있는데 김재정 씨가 죽었는데 왜 청와대가 난리가 났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자면은 김재정 씨는 어쨌든 재산관리인으로서 이명박 말을 잘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김재정 씨가 일대주주로서 죽으니까 이제 형인 이상은과 김재정 씨의 아내 이 사람들이 딴 맘을 먹을까봐 불안해진 겁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스와 관련돼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퇴임 후에도 집에서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중요 인사는 직접 했어요. 내국 중요 인사는 저기 논현동 사저에서 네. 네. 직원들을 모아다 놓고 회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안가에서 그 다스 사장 문제로 회의를 한 그 제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청와대 들어가기 직전에 가해동에 살았거든요. 네. 그때도 자료도 있고 그러는데 이명박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진우 기자가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스 담당자가 수신자 청와대로 해서 이명박의 처남이었던 김재정 씨의 그 갑자기 사망한 상태에 대해서 상속 관련 서류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증거였고요. 근데 그 서류에는 정작 김재정 씨의 배우자나 자녀 이름 나오지도 않는 네. 아주 독특한 서류가 만들어졌고요. 그 서류가 올라가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다스 담당자에게 또 다른 서류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그 어떤 서류가 내려옵니까? 그 서류가 그 국세청 전문가와 청와대 전문가들이 법률가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이 상속세를 어떻게 할까 하는데 원래 세금은 어떻게 내냐면 돈으로 내야죠. 네네. 그리고 아니면 부동산으로 냅니다. 돈이나 부동산. 네, 그런데 여기는 주식으로 냅니다. 주식을 내는데 주식도 비상장 주식이어서 얼마나 이게 가치를 산정할지도 몰라요. 아하.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주식을 내는데 주식을 캠코에다가 이렇게 내는데 그게 지식경제부로 가 있죠. 근데 이 주식을 얼마만큼 내서 어떻게 만드는 것이 자기네들이 그 지배력을 행사할 것인지 이 황금 비율을 가지고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청계지단에 갑자기 5%를 주고 그래서 이 지분이 이상은한테도 가지 않고 김재정한테도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그 쉽게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그 보관을 만든 보고서를 대안별로 어떻게 내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안별로 그럼 몇 가지 케이스를 네. 그러니까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내면은 그 자금 규모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자금의 출처도 네. 밝혀질 수 있어서요. 진짜 궁금하네. 진짜 열심히들 일한다. 네, 존경할 게 많아요. 이명박은 어떻게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뭐 박근혜는 진짜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일할지 모르겠는데. 이명박은 당구로 치면 완전 고수야. 네. 어? 가야지만 이 쿠션 가야지. 매기는 게 보통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명박이 처음 나왔을 때 자기는 뭐 정치는 모릅니다 하면서 자기는 경제만 살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자기 지금 경제만 생각해 살렸네. 보세요. 얼마나 사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자기 집안 경제만 살리고 자기 측근 경제만 살렸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강을 파서 자원의 생명을 끊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진짜 살인마죠. 네. 자, 그래서 문건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네. 이제 김재정 씨 상세 관련 검토 관련 서류가 이제 청와대로 올라갔다가
상황별, 시나리오별 그 상속세 어떻게 하면 상속을 적게 내면서 자금 출처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라는 아, 정리 잘한다. 예, 방안에 대한 서류가 다시 이제 청와대에서 다스로 내려오고요. 아, 이 방송 왜 이렇게 학구적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다 담아야 돼요, 우리가 예, 지금. 좀 끝까지 가려고요. 이명박 목 끝까지 가야죠. 자, 그러면 다 끝나고 농담해요, 우리. 네, 그러면 또 하나 문건이 있었죠. 주 기자님이 밝히신 것 중에 이제 다스에서 청와대로 올라간 그 상속에 대한 김재정 부동산 현황 서류. 네. 예. 이 부분도 김재정이 죽자마자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던 거야. 야, 얼마나 있지? 뭐지 이걸 가져오라고 해서 추 기자한테 물어봤어야지. 다스의 야, 그 나 재산 미치겠다. 그리고 그 김재정의 자기 재산을 돈이 얼마인지 몰라. 모아서 야 보내봐 그래서 보낸 거예요. 아. 그래놓고 아까 꼼꼼하게 대출 사건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야, 그 김재정 씨 같은 경우도 다른 쓰신 기사 살펴보니까 그렇게 땅이 67만 평 있는데 또한 매출 뭐 1,000억짜리 지금 뭐 2조짜리 회사의 대주주인데 현찰 2억이 없어서 땅이 압류되고 막 그런 것도 그거 완전 있더라고요. 거지 아니야, 거지. 거지더라고요. 아니 거지. 나중에 10조짜리 회사의 그 오너였죠. 그런데 네. 거지였죠. 세금이 없어가지고 몇 천만 원 대출해가지고 세금 내고 그리고 잠바 입고 다니는 형상이 너무 추려했어요. 그리고 집사인데 처남인데 집사 대접을 안 해가지고 밖에서 퍼드렛일하고 그랬어요. 이분 사례가 하나 제가 이명박 추격기에 나왔는데 네. 저기 영포빌딩 옆에 서초동 영포빌딩 옆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히레등이라고. 예, 히레등 그 네, 유명합니다. 고급 중식당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서초동에 의외로 중식당이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네. 그 집이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이 새 들어있던 주인이 그 저기 이명박을 찾아가요. 건물주인이니까 그 이명박한테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 중국집을 좀 키우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니까 2층으로 올리고 시설을 좀 더 하고 시설비는 자기가 낼 테니 좀 하게 해달라. 그리고 한 10년 계약 맺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명박이 세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 2층까지 올리면 재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세금 어떻게 할 거냐. 세금을 이쪽 그 임대인이 내주기로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럼 내가 10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오랫동안 뭐 장사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구두 약속을 했대요. 근데 계약서를 써달라니까 안 써주더래. 그러면서 계약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하고 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2년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2년이 지나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니까 나가라고 해요. 주인은. 근데 나가라고 해요.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니까 명도 소송하고 뭐 하고 쇠사슬 채우고 그래서 사람들 깡패들 불러가지고 쫓아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사비 조금만 났고 계약서를 쓰고 나와요. 예, 나오는데 나갔습니다. 이거까지는 그런데 이 히레등이 문을 닫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 히레등 주인이 가보니까 그 집에서 중국집을 그대로 하고 있더래요. 근데 자 거기 간판을 바꿨죠. 간판만 바꿨지 의자, 예, 책상, 그대로야. 젓가락 다 그대로예요. 근데 심지어 일하던 종업원들도 그대로예요. 사장은 김재정이었어요. 사장은 조폭 아닙니까, 조폭? 조폭이 아니라 이건 진짜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분은 이 시설을 그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이게 빚을 졌을 거 아니에요. 인도네시아로 도망가갔다가 화병 걸려서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법조 출입 기자를 8년 했잖아요. 그래서 히레등을 잘 알아. 거기 가끔씩 밥 먹으러 갔었으니까. 네.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중식당이라 가지고 그리고 대연회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뭐 기자단 한 40명 막 모아놓고 갈 회식 데가 같은 거 없잖아요. 갈 때는 거기 가죠. 만찬 같은 거 할 때는 히레등이 적격의 장소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하여튼 그걸 뺏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강희제. 네, 맞습니다. 예, 강희제로 이름 바뀌는 강희제 건데. 대표가 김재정입니다. 예. 그래서 난 어느 날 갑자기 히레등이 워낙 유명한 데라서 근데 갑자기 강희제로 바뀌어서 왜 강희제로 바뀌었지? 그랬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한 데까지 한 달에 안 될 예. 걸렸을 거예요. 참, 하여튼 예. 자, 이렇게 문건 세 개가 다 나온 거죠? 다 나왔죠. 다 나와서 이것을 보자면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모든 걸 다 진두지휘했고 사적 이득을 취했고 공권력에서 이제 다 나왔잖아요. 정보가 다 나왔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지금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좀 더 세간에 알려지거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언론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이 기사 아까 검색해 보니까 뭐 20건. 근데 김성주 씨 언급한 건 400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김성주 씨 보고 다스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되나? 그러게요. 기존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을 일단 공식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했고 특검도 했기 때문에 종결된 걸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추가로 뭔가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일사부질이?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그냥 아이씨 이미 다 지나간 거고 귀찮음도 있는 거고 추가로 뭔가를 파헤치기는 자기들 인력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어떻게 움직여요? 이거는 뭔가 단서 우리 주진희 기자가 지금 특종하고 했으니까 이걸 계속 어쨌든 우리가 같이 떠들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예를 들어서 내사에 착수했다만 해도 모든 언론이 그 시점부터 다 달라붙을 거야. 저는 진짜 그 전까지는 아마 네. 기존 언론사들은 여기에 계속 관심을 안 가질 거야. 증거가 9개인데 하나하나 다 쇼킹한 것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완전 빼박이에요. 진짜 존나 끔찍한 게 뭐냐면 이게 그냥 넘어가면 매출 2조짜리 회사 아주 튼튼한 회사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네트워크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 그다음에 지금의 그 적폐 야당들 이게 맞물리면 또 하나의 최순실 또 하나의 박근혜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허수아비 세워가지고 그럼요. 또 한번 정권 찬탈을 하고 수군 세력은 돈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노무현 시즌 2로 만들려고. 자, 잘 생각해 보면 튀니지에서 그 자스민 혁명이 촉발되고 그 다음에 아랍의 봄이 옵니다. 그래서 아랍의 혁명이 일어서 2010년에 이집트를 철권 통치하던 무바라크 대통령이 혁명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때까지 뭐 군부 독재, 뭐 일당 독재, 아주 부패와 비리의 산실이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쫓아냅니다. 쫓아냈는데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그리고 거기에서도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궁은 바뀌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그대로 있었어요. 수도회사, 전기회사, 방송국, 신문사, 언론사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무바라크 독재자의 친구들이나 측근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꼬장을 부립니다.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요. 갑자기 수도가 나가고 갑자기 TV가 안 나오고 막 그러면서 언론사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아니 독재자 때는 옛날이 좋았다. 수도는 잘 나왔다. 전기는 잘 나왔다. 옛날이 좋았다. 박정희 때가 좋았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론사가 네. 살아서.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됐냐면요. 무바라크의 오른팔인 정보기관장이 다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이 혁명을 꿈꾸고 혁명을 이뤘던 무르시, 이슬람 형제단 이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거나 다 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 독재자가 이승만이 그만뒀을 때 장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장면 정부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무능 그때 맨날 데모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윤보선 장면 무능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더 씌운 건 언론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은 정권 초기고 노무현 정부,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근데 다른 데는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이 가만히 있는 건데 그 언론이 어떤 언론입니까? 바뀌지 않아요. 존재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우 소름 돋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건 다시 물어뜯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물어뜯은 언론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정권 초기고 개혁에 대한 열망도 있고 첫 번째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내년만 되면 선거가 있고 내년 국감에서는 그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급해요. 이명박을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잡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 잡지 못하면 이명박은 영원히 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돈으로 천수를 노릴 거예요. 천수를 누리고 자기의 DNA를 이식한 또 다른 이명박 박근혜를 만들어서 영속을 취하겠죠. 네, 그렇죠. 예, 대대손손. 아니 진짜요. 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권력은 아직도 저 새끼들이 잡고 있다고. 친- 모든 권력을. 친일파들이 잡은 권력을 아직도 높지 않고 있어요. 그 메인스트림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박정희가 죽은 이후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
이게 일단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리는 친일파의 나라예요. 아직도 우리는 군함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아까 자스민 혁명 얘기도 했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도 마르코스가 그때 독재하다가 쫓겨나고 그리고 죽었는데 지금 마르코스 그 부인 이멜다 하원 의원하고 네. 있죠. 벌써 아들. 3년을 했대. 네. 그 아들들 주지사하고 막 그러고 있어. 얼- 대통령 선거 지금 나온다는 이야기 나오더라고. 얼마나 미개해요. 우리가 네. 필리핀 보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세요. 맞습니다. 예, 우리한테 지금 그런 일들이 이미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서 한번 벌어졌고 이명박을 확실하게 단죄를 하지 못하면 얘네들이 다시 왜냐면 얘네들 갖고 있는 권력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반격을 할 수 있다고. 네. 그리고 주진우 기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올해 안에 확실하게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만 하더라도 선거와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 정권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진다. 이거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화력을 딴 데다가 지금 쏟아 부을 때가 아니네요. 아니요. 이명박이가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글을 올린 자체로 이제 전쟁이 진짜 붙은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지금 좀 화력을 총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지층 결집이죠. 자기도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네. 전쟁 시작입니다. 그리고 전쟁 시작이다. 이명박의 그 가신들, 그 똘마니들이 뭐 노무현 부부싸움 어쩌고 하면서 이거를 변주 울리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흘리기 위한. 예. 걔들도 사실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야. 그렇죠. 너 이 새끼야 뭐해? 받아 처먹겠으면 나가. 자기가 이제 좀 하나둘 퇴임 다 후에 나오잖아. 안전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정진석이 이명박 때 정무수석이었어요. 그렇죠. 네.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 그리고 이거. 김효재 오늘 아까 네. 주진우 기자가 아까 얘기했지만 김효재 같은 경우도 정무수석. 그럼 이제 이동관 뭐 김도 이제 하나씩 박형준 다 지금 나오게 돼 있다고. 썰전에서 떠들고 있어요. 박형준은. 그러니까 박형준도 정무수석 아니야? 박형준 정무수석 맞나? 아니, 하여튼 예. 사기꾼 전과 14범 사기꾼 그리고 불량배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불량배 똥물만이죠. 예. 그럼요. 다 쓰레기. 적폐의 똘만이죠. 어디 나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아니 이명박을 모시고 따랐다는 것 자체로 부끄러워해야지 어디 와가지고 손가락질을 맞습니다.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게 화가 나요. 예. 오늘 우리의 분노가 공명하고 예, 있어. 얼마나 기분이 우리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박형준 썰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열받아 하고 했었잖아. 어딜 뭐 적폐 범죄자를 그러니까 공범놈 새끼들이 지금 JTBC도 진짜 그 쓰레기 세탁 그만해야 됩니다, 진짜. 썰전 처음 만들 때 나한테도 출연료 처음 왔었는데. 진짜? 예. 근데 바빠서 못 나가는데 예. 후회하고 있어요. 거기 알바끼를 하고 있어야지 적폐들이 못 들어가지. 자, 그러면 주 기자님, 그 공소시효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정말 자 다스하고 네. 다스하고 BBK는 진짜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140억이 그 두 생명을 연장시켜놨어요. 맞습니다. 공소시효도 남아 있고요. 이명박의 탐욕이 이명박을 공소시효를 그렇죠. 이명박의 그 탐욕이 그 이 죽었던 자기 묻어놨던 그 시체들을 다 꺼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거 단건으로 처벌할 수 있어요. BBK 검사, BBK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 저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저 소송에 하고 그래서 BBK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오자마자 저 소송 당해가지고 계속 끌려다녔고. 네. 네, 그러셨죠. 그런데 그 검사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BBK나 이건 다 끝났다. 그런데 140억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이거는 다시 시작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증거를 제가 가져왔어요. 너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엄청난 특종인 거야. 그러니까 죽었던 그러니까 기존 언론사들은 종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의 검찰 수사, 특검 수사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건데 140억이 등장하면서 그 사건은 다시 되살아난 거라고. 저 질문 있습니다. 어. 140억은 왜 공소시효가 안 지난 겁니까? 그게 2011년 건이고요. 아하. 그리고 그게 이게 뇌물 사건 그런 사건을 떠나서 이게 국가가 LA 총영사, 국기문란. 예, 청와대, 네. 그다음에 저기 검찰 이게 조직된 게 보여요. 네. 수사를 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검찰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검찰이 접었지 않습니까? 그래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덮었던 놈들. 예, 파도가 이쪽으로 오지 않게 계속 외면하고 있고 본인들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른 검사들은 어떤 검사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 여론이 된 검찰이 나서서 이명박 그래도 전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명박 엄정 수사하라 이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검찰에서 이명박 바로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해하게 할 수 없어요. 자, 국민들이 약간 힘을 보태야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어야겠다, 언론에 진짜 올려야 이거. 되는데 언론에 안 나오니까 내 건이요. 네, 내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이렇게 북적북적하면 그리고 국민이 관심을 가지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잡을 수밖에 없는 명확한 팩트들입니다. 잘 네.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가 세월호 아이들이 300명이 넘는 그 물속에다가 가둬놓고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정유라 승마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얘기하지도 않고 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지 않게 해서 묻어놨어요. 그래서 국민들은 박근혜를 처벌해야 된다고, 박근혜는 한시도 그 자리에 놔둘 수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 전문가들 뭐라고 했어요. 다 안 된다. 탄핵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책임 총리제나 받자. 아니면 장관 몇 자리 받자. 이렇게 하고 끔찍하다. 얘기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 검찰은 어떻게 했어요? 검찰이 어떻게 대통령을 수사해요? 근데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국민들의 촛불, 함성, 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박근혜보다 이명박은 더 크고 중요합니다. 적폐의 본진이고 네, 수개고. 설계자예요, 설계자. 예, 이 개혁을 하려면 개혁의 1호가 첫걸음이 이명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명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언론이 자꾸 좀 떠들어주고 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면, 그렇게 떠들어야 검찰이 그거를 하나 둘 모으면서 그게 내사란 말이에요. 내사 그걸 모아서 여론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는 거예요. 여기 정치 신세계를 듣는 깨어있는 시민들께서 조금만 힘을 모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이 네. 나왔어요. 쫄려가지고 나왔어요. 이명박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나왔어요. 그 사람들 소리 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범인이에요. 네. 범인들이 지금 나오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명박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만 더 가주시면 뭐 다른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일부러 이게 네이버나 특별히 네이버를 위시한 포털, 그리고 언론이 얼마나 이 여론을 호도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럼요. 깨어있는 분들은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진짜 우리 네. 이번 에피소드만큼은 좀 많이 좀 퍼날려 주세요, 진짜. 진짜로. 다른 에피소드 다 막해도 좋으니까 이 에피만큼은 적폐의 좀 10군데, 총본산. 네. 10군데 정도 퍼날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부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음.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팔찌 좀 선물해 드립시다. 그렇죠. 네. 다스에서 생산한 자동차 시트 위에 앉아서 서울 구치소로 입감되시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아, 이거 우리 회사가 만든 그래서 건데, 시트. 제가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140억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정리만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다스 이 140억이 중요한 것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140억입니다. 그리고 다스가 이명박 실소유주 회사라면 BBK도 이명박 거가 되는 거고,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범은 바로 이명박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동안 이명박이 다 빠져나갔던 광운대 동영상에서 자기가 BBK 자기가 설립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고 김경준 하나한테 다 뒤집어 씌웠던 이 사건은 다시 우리 눈앞으로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수지에 가라앉았던 이명박 본체가 다시 물리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르게 만든 부력을 작동시킨 게 140억이다. 그렇습니다. 140억은 다스와 그리고 BBK가 정확하게 접점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두 실소유주를 이명박이라고 가리키는 가장 정확한 맞습니다. 증거입니다. 예. 그리고 저 좀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이 사건이 아무래도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좀 이거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좀 추천해 드리면은 시사인 2017년 9월 23일 호 이거를 한 5번 정도 읽으시면 윤곽에 좀 들어오고요. 5번까지 안 읽어도 저는 어제 10몇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아, 겨우 네. 좀 아,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금융사기가 네,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그냥 이명박 이렇게 치고 저거 찾아보시고 다스 찾아보시죠. 그러면 그 검색창에 이명박을 쓰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진우 기사가 이제 집필하신 이명박 추격기 책을 구매하시면은 MB 고속도로 가이드북이 있는데 네. 아주 이게 일명요연하게 끝내줍니다. 저희 정리가 이거 잘 읽고 되어 오늘 있습니다. 방송했습니다. 네. 요건 근데 기자가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1위면 굉장한 일인데 네.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일이죠. 예. 그 8세 나갔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한 세 많이 찍습니다. 많이 찍는데 근데 한 10만 권 찍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언론에 또 안 나오는 것도 굉장히 또 맞아, 베스트셀러인데. 진짜 더 이거는 얻어 일부러 처먹은 게 많은가 외면한 본데. 거예요. 외면하는 진짜. 거야. 이명박한테 외면하는 얻어 처먹은 게 거야. 많아서 그래요. 외면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라도 많이 좀 영화 얘기도 한 말씀 드리고. 영화도 저수지 있죠. 게임도 저수지 게임. 좀 많이 봐주시고요. 뭐 다 그렇게 힘드니까 그냥 이명박 이렇게 검색해 주시고 자, 이명박 기사 검색, 책 한 그다음에 권만 사주세요. 시사인 한 권 사시고 주진우 이명박 추격기는 3권 사서 네. 한 권은 소장하고 2권은 선물하고. 네, 벽에 좀 걸어놓고. 예, 그리고 저수지 게임 영화는 3번 보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네. 너무 많이 해주셔서 예.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이명박 우리 주진우 기자님이 이 이명박 추격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좀 또 기획을 해서 뒤에서 좀 서포트 해주는 네. 우리가 직접 네. 추격을 못 하니까 앞에서 추격하고 있는 사람을 서포트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고민 많이 조금, 해봅시다. 네. 하는 그런 기획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따봉 많이 주시고요, 진짜. 잘 들으셨으니까 따봉 주셔야 됩니다. 따봉 주시고 공유 짜증나, 많이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짜증나! 예, 바쁘신 와중에 네. 출연해주신 주진우 기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다음에 저희 또 봐요. 정치 네. 신세계가 워낙 그 이빨이 밀어드릴게요. 세신 분들이어가지고 여기 오면서는 되게 조금 걱정했어요. 저희는 저희는 주진우 퀴즈입니다. 네, 주진우 퀴즈. 이미지가 왜 이렇게 됐냐? 아, 우리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밖으로 굽히면 그게 안 봐져. 결국 안 받는 거지 않습니까? 아,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한 번 응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프로레슬러 김남훈입니다. 오늘은 스나이퍼 권수룩 위원님, 그리고 동아시아 따봉연구소 윤가피 소장님 3인 체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순욱입니다. 윤갑입니다. 예, 저희가 이 권가푼 3인이 모인 이유는 바로 Very Important Person, VIP,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기 때문인데요. 바로 시사인 주진우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래 우리 박수 안 치는데 한 번만 치죠. 시조세가 찾았습니다. 팟캐스트계 시조세. 아니 예. 저는 베리 임포턴트 퍼슨에서 이명박 얘기를 하시니까 네. 그분보다 저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명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권수릉 논설위원님이 별명이 스나이퍼잖아요. 네. 이 숨어서 저격을 하는 그런 스나이퍼라면 저는 쏘지 마세요. 주진우 기자님은 열추적 크루즈 미사일. 아, 왜요? 오직 한 사람만 찾아서 목표 하나만. 각하, 오직 각하. 타겟 이명박. 네. 그 어제 변상욱 기자님 모셔서 버스 위의 소년들이라고 오랫동안 같이 다니다 보면 정이 든다고 이야기했는데. 출입처 동화 현상. 맞아. 예. 혹시 이명박 각하와 동화되는 현상은 없으세요?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명박을 좋아해요. 네. 막 한편으로 이해도 가고 그러죠. 네네 이해까지는 안 가는데 네. 굉장히 사모하는 입장이에요. 네. 각별한 애정인데 이게 아주 나쁜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너무 이 꼼꼼하고 너무 쪼잔하니까 보다가 보면 참 욕하다가 정드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원래 욕하다 보면 정도 들어. 예. 캐릭터가 또 워낙 특이하니까. 네. 대단한 캐릭터.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캐릭터가 아니라 네. 진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캐릭터지. 예. 그 애증의, 미운정이야, 그렇죠. 미운정. 네. 그 이명박 각하도 주진우 기자님을 각별히 아끼셨던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 아주 꼼꼼하게 사찰을 했다고. 네, 저도 관심이지. 이토록 이렇게 관심을 가질지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는 꼼수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큰 기사를 몇 번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BBK 메모, 네. 그러니까 김경준 이 내놓은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이름을 빼주면 3년에서 5년 구형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자료를 공개해서 BBK 특검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네. 내곡동 땅을 찾아서 이렇게 내곡동 사저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을 쫓아다니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 정도 있었을지는 몰랐어요. 국정원에서 감시하고 미행하는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문건으로 만들어서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걸 직접 눈으로 보니까 또 상상했던 게 눈으로 나타나니까 느낌이 문건 다르죠.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하나만 보고 이재정 의원을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네. 취재를 하고 어떤 기사가 나가고 어떤 기사를 쓰고 그리고 뭘 하는 것이 다 보고서로 이렇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저도 뭐 카드 사용 내용 막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 놓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카드를 거의 안 썼어요. 안 영수증. 썼어요? 전화기도 국정원의 영수증. 만만치 전화기도 않아요. 계속 이렇게 뭐지 그 대포폰을 썼고 네. 그리고 저도 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저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작성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제가 기사를 몇 개 썼더니 저하고 친분이 있던 그 굉장히 정의로우신 국정원 직원들이 몇 명 도와주는 분들이 있었죠. 도와주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하고 친분이 있었던 네. 사람들은 다 불려가서 그 추궁을 들었고요. 어떤 분은 좌천되고 지방으로 쫓겨나고. 아, 그 취재원들도 그 노출이 된 거네요, 그럼. 그죠? 추적이 당한. 아니요, 노출 그 전까지는 노무현 정부 때까지만 해도 그 담당 부서에 있는 국정원 직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하고 토론도 하고 어떻게 기사를 쓸 것인지 상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네. 국정원 정보에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토의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친분을 시절이 가지고 있었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한 아, 거죠. 이전 정권의 친분, 더군다나 이제 공적인 일을 같이 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제 전화기를 아마 털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통화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줄을 세워서 이렇게 계속 괴롭히고 추궁하니까 어떤 분 한 분은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내가 이 그 주진우를 얘네들한테 소개해줬다. 더 괴롭히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분은 지방으로 바로 자천됐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에서 이제 지역 근무 중이시고. 지역 근무 아니 하다가 서울에 왔는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아직도 저희들은 연락을 못 하고 전화 통화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하고 알고 지낸다는 게 거의 메르스 같은 그 일이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정보 그 전락을 못 받았는데 얼마 전에 연락을 한번 받았어요. 네.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네, 교체돼도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아,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그 그렇죠. 체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는데 다른 쪽으로 근데 그분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번 저희가 모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진짜.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왜 내가 쓴 기사들 이런 소스들을 다른 언론들이 안 받아가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기사 검색을 해봤어요. 뭐냐면 그 기사 검색을 그 이명박 다스로 검색을 해보면은 오랫동안 나왔던 기사가 90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포털 뉴스에서. 김남훈으로 검색하면 540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권순욱으로 기사해도 한 100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진보 언론 네이버에서 검색 가능한 경향과 한겨레로 이명박 다스로 6개월 동안 기사 나온 걸 검색해보면 몇 개가 나오냐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3건이 나와요. 3건. 예? 3건. 언제 나왔어요? 그것도 다 단신이에요. 단신. 법무장관, BBK 세단서 나오면 재수사 필요성 검토. 뭐 이 정도예요. 단신. 너무하다. 그리고 주진우 다스로 검색을 해보면요. 진보 언론에서. 주진우 다스로 지금 검색해볼게요. 주진우 다스로 검색을 해보면은, 반년으로 해보면은, 거의 기사가, 안 나옵니다. 시사인밖에 없어? 이게, 왜 니네들 나를 그렇게 미워하니? 이거는 너무 소름 끼치는 친구 아닙니까? 나는 이게 질투도 있다고 봐요. 네,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주진우 김성주라면 410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이명박에 대해서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뭐 감히 뭐라고 근데 제가 다른 기사도 많이 썼어요. 삼성 김명철 변호사도 뭐 비자금 사건 해가지고 특검으로 갔죠. 네. 삼성 특검으로 가서 이건희 회장이 그때 물러났었죠. 그리고 뭐 선관위 디도스 사건 해가지고 디도스 공격했다는 것도 했고 뭐 여러 기사는 많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단언컨대 제가 제 인생 기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를 이번에 쓴 BBK 이명박 기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기사 다 버려도 돼요. 이 기사만 남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전에 저 뭐 상도 많이 받고 특종도 많이 했다고 얘긴 들어요. 근데 그건 특종이 아니에요. BBK 메모 심지어 내곡동 땅 이것도 저는 특종으로 안 치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썼던 다스 BBK 관련된 이명박 관련된 것은 특종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모든 언론이 외면하고 한겨레 경향조차도 외면하는 걸 보면 진짜 저는 좀 화가 나요. 네. 이 오늘이 언론 까는 날이 아니니까 네. 빨리 그럼 우리라도 예.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진도를 따라가 봅시다. 그렇죠. 네, 이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다스는 이명박 거라는 건데, 네, 요약하면 그렇죠. 예,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원포인트로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BBK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네. BBK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BBK 회사는 뭐 회사를 제대로 굴리지 않고 주가 조작 횡령 이런 네. 일을 했던 그런 했던 네. 회사예요. 이 회사는 그래서 피해자와 피해액을 무수히 남겨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세웠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세우고 그 김경준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에리카 김의 동생입니다. 김경준과 그 김경준 씨는 부인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가 너무 뛰어나서 이명박이 자기를 찾아와서 회사를 만들자고 했다고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없고요. 그렇죠. 예, 에리카 김하고 저기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특별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관계에서 BBK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주가 조작을 하고 했습니다. 자, 이명박이 BBK라는 회사를 만들고 자기가 사장이고 자기가 광고 직원, 홍보 직원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가 저기 나가면서 명함을 뿌리면서 자, BBK가 내 거요. 내가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것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팔고 다녔어요. 그래서 600억 원을 주변에서 이렇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투자 사기 횡령을 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고 문제 피해자가 생기고 검찰 수사가 나자마자 김경준한테 이건 김경준이 했지 나는 모릅니다 하고 선을 딱 그릅니다. 근데 그게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 사건이죠. 네네, 주가 조작. 네. 이름이 바뀐 거예요. 네. BBK가 워낙 네. 잘못을 하니까 그 금감원에서 징계를 받아서 회사가 망가지니까 다른 껍데기 회사를 사서 옵셔널 봉투가리. 벤처스로 바꿨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명박을 보고 이 회사를 투자를 했고 이명박을 보고 이 주식을 샀어요. 이명박이 진짜 본인이 이렇게 선전을 했고 네. 그리고 이명박이 돈을 다 끌어왔어요. 근데 바지 사장은 하나 있어. 이게 이명박 겁니까? 김경준 겁니까? 아, 그럼 전 여태까지 다스가 이명박이 실소유주면 BBK의 실소유주이기도 하고 그럼 김경준과 동일한 형량을 받겠지, 죄질이 같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훨씬 크네요. 그렇죠. 만약에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논리로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명박의 죄가 훨씬 큰데 이명박은 주범이고 이 김경준은 그렇죠. 종범일 수밖에 없어요. 심부름꾼이죠. 네, 심부름꾼. 35살에 아무것도 그럼요. 모르는 네. 재미교포예요. 한국말도 서투르고. 근데 거기에 이 회사가 BBK 회사가 어떤 데서 이렇게 되냐면요. 다스에서 190억을 주면서 이 회사가 시작되거든요. 네. 근데 이 다스 드러난 부분만 이런 것이지 뭐 드러나지 않은 분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타겟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주제로 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MB가 페북에 올린 글 보셨죠? 네, 네. 일자리가 없다, 전쟁 위기다, 국민이 단합해야 된다, 전전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하겠다는데 국익을 해친다.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굉장히 환영의 박수를 보냈어요. 이명박에 대해서 사실은 주요 언론에서 이명박을 다루지 않습니다. 포털에서도 다루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명박이 뜨면 사라지고 계속해서 다른 주제가 이렇게 네. 계속 나오는데 적폐 그리고 이 시대의 과오 이렇게 따졌을 때 이명박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물론이죠. 네. 근데 제가 이 MB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주변에서 힘을 얻으면 저는 12월 말경에 MB가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적어도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입장을 발표하고 그 주변에서 이동관, 네. 김두, 김효재 이런 네. 그런 사람들 있지 네. 않습니까? 홍보 라인들. 네. 기억 새롭다. 네, 이 사람들이 나서서 적폐에 대해서 그 개혁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그럴 줄 알았는데 무려 한두 달 정도 앞당겨졌어요. 사실 적폐 청산이 국익에
해가 된다니요. 아니 적폐가 국익의 해죠. 부패가 국익의 해가 되고 부패 청산이 국익의 해가 된다. 이런 논리는 어디에 있습니다. 친일파 논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친일파들도 이 정도로 양아치처럼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곤방운 게 본인이 적폐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폐 인정이죠. 예, 적폐를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전전 정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내가 적폐라고 인증을 네. 한 겁니다. 바로 적폐 그거야. 인증이에요. 네. 그래서 전 굉장히 고마워. 그 감사의 박수를 치고 네.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아, 2달 정도 빨라졌다. 네. 네. 그래서 다음 달 정도 되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진행되는데 먼저 이동관, 김두, 네. 김효지 아까 말했듯이 이동관부터 시작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다 홍보 수석 라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분들이 그 언론인 기자 출신으로 예. 그 이명박한테 부역하면서 이 언론을 장악하고 블랙리스트를 조장하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예. 뭐 떨고 있겠지만 네 그분부터 나올 거예요. 혹시 각하랑 페이스북 마팔인가요? 저는 팔로우 했죠. 팔로 하고 있어요? 그럼요. 예. 마팔 저는- 안 해주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팸에 보내보세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뭐 별로 생각 없고 저는 그 MB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어서요. 네. 저 자택도 자주 돌아다니고요. 원래 스토커도 원래 애정으로 시작하는 거야. 네. 네. 사무실도 매주 한두 번씩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MB가 숨겨놓은 땅들 있지 않습니까? 네. 땅들에도 이렇게 다녀보고. MB보다 더 잘하실 거야 재산을. MB는 잘 모를 거예요. 그럴 거예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카카.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록 쫙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사식도 좀 챙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스피드를 내보기 전에 왜 지금 이명박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의아한 부분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박근혜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다시 MB인가?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멤버들도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요? 그 대한민국 적폐의 설계자가 이명박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9년간에 그 토대를 만든 게 이명박이고 그렇습니다. 그 위에 모든 적폐가 쌓여 있기 때문에 네. 설계자를 잡아들이는 게 최종 기착지가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아키텍처. 그 설계도에서 그냥 주사 맞고 드라마 본 거 맞아요. 말고는 그렇죠. 없어요. 부속품이죠. 네.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수구 세력에 이제 집결하거나 정신적으로 의탁할 만한 지도자가 지금 없어요. 그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지금 다 푸른 수위를 입었잖아요. 여기다가 이명박까지 푸른 수위를 입으면은 수구 세력은 이제 집결할 수가 없다.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진다. 마지막 남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 김효재가 오늘 인터뷰를 급히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 나와가지고 보수 괴멸을 위한 작전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유 잘 알고 있네. 아유. 네, 그분들이 말을 한다는 것은 쫄렸다는 거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권수루 위원님이랑 윤갑표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주 기자님이 맞아. 아니, 어떻게 나랑 생각이 똑같아 이러면서. 머리 숙이신데 헤드뱅잉을 하시는 락한 줄 알았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 이명박이 갖고 있는 자금원과 이 네트워크를 지금 망가뜨리지 않으면 최순실도 전두환 때만 망가졌다가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게 그대로 한 템포 그냥 넘어가면 5년 뒤에 10년 뒤에 다시 부활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4년 뒤에 문재인의 심장을 찌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땅 밑에 숨어 있다가 다시 한번 나와서 또 한번 세상을 어지럽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친일파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친일파들이 남겨놓은 재산들, 친일파 자손들은 친일파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독립군 할아버지 배가 고파요. 그런 거. 근데 이 모든 구조가 그 MB가 쌓아놓은 돈에서 물적 네. 토대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제가 지금 완성하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취재하기로는 MB의 돈이 선거철마다 그리고 중요한 철마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MB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거는 그 MB가 돈으로 그 메인스트림 수구 보수 꼴통들을 지금 칠하는 회사가 이명박 회사라고 그 의혹이 있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이명박 겁니다. 자, 다스는 1988년에 대부기공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차 시트, 네. 자동차 시트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 뭐 현대 독점 납품했죠.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래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1000억 정도였어요. 1000억 정도. 네. 큰 회사죠. 그죠? 큰 회사죠. 지금은 매출액이 이명박이 시장이 되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계속해서 FTA 있지 않습니까? 한미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 부품주 이런 거 생각나시죠? 네. 네. 운전면허 간소화. 그래서 자동차 면허 시장을 제일 확대. 키워버렸죠. 그래, 그렇죠. 그리고 한중 FTA 최대 수혜주
자동차 부품주 생각나시죠? 그래서 이 회사는 폭풍 성장을 해서 지금은 2조 7,500억 원 매출입니다. 2000년에서 여기까지.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 시트를 거서 만드는 거죠? 거의 뭐 현대기아에 현대기아에 납품하는 거는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른 부품사, 다른 납품사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이게 마진과 이익 그리고 이게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성장 이런 걸 보면 다른 부품 회사하고 다르답니다. 여기가 초갑이고 저기 현대차가 을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정몽구 회장이 사면할 때 특별 사면을 받았거든요. 그때도 딜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스. 근데 네. 다스는 이명박 건데 네. 다스가 이명박이 아니고 BBK가 이명박이 아니라면 이명박의 눈, 코, 입 오른손, 왼손도 이명박이 아닙니다. 지금 이 드립 치시려고 준비하신 거죠? 아니. 이건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도 검찰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검찰과 특검을 통해서 여러 번 수사가 됐는데요. 계속 그냥 아니라고 네. 이명박의 손을 들어뒀죠. 그런데 140억이 튀어나옵니다. 네. BBK 다스는 이제 끝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있던 다스와 BBK가 살아납니다. 140억을 김경준한테 다스가 받아가면서 2011년 2월 그때부터. 그래서 이번 기사가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은 다스는 그럼 누구 거냐? 뭐 이명박 말을 믿자면 다스는 누구 거냐라고 하면은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명박 형인 이상은이죠. 그리고 이명박 처남인 김재정이죠. 그리고 기재부죠 당시에 이명박이 대통령 하던 시절 기재부죠. 그리고 청계재단이죠. 그리고 이명박 동창이면서 후원회장인 김창대 씨죠. 그러니까 이게 다스의 소유주거든요. 여기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명박만 빼고 이명박 지인들 다 있어.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명박이 실소유주라는 걸 입증하는 하나의 정황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도 그렇습니다. 대표이사가 강경호라고요. 네. 코레일 사장하던 사람인데 이건 서울시청에 있을 때 지하철 공사 이렇게 네. 자회사 사장하고 그랬어요. 그 MB맨이죠. 이 사람은 MB 정부 들어서 뇌물로 구속된 고위급 인사 중에 첫 번째 인사였어요. 이 사람이 다스의 사장이고요. 감사 신학수 그 사람은 MB의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하고 그다음 총무비서관을 했던 핵심 측근이에요. 그리고 모든 주요 라인 이시영 씨가 전무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들. 네, 이 MB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이명박 빼고. 이명박만 빼고. 네. 그래서 자기 이름 없다고 네. 내 거 아니다. 아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우기는 거지. 자, 저희가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저희 정치 신세 같은 경우는 주 기자님이 그동안 출연하셨던 그 다른 팟캐스트들과 그 청취층이 그닥 많이 겹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두 섹션으로 나눠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취재하셨던 특종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처음 공개하는 그런 내용들, 물론 그 지면으로 나갔지만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우리 윤가피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스의 그 알려진 소유주들이 모두 이명박의 지인들, 아들들 아니면 아주 밀접한 관계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 예, 이런 부분도 있겠고 또한 이명박이 그 청와대에 있을 때 그 LA 총영사를 동원해서 김경준이 다스에서 돈을 뺄 수 있게끔 스위스에 동결된 계좌를 뺄 수 있게끔 했다는 그런 문서들이 네, 많이 네. 나왔잖아요. 예. 그 부분 얘기해야 되나요? 자, 아까 말했듯이 다스하고 BBK는 이명박 건데 검찰에서 특검에서 다 닫아가지고 이제 이명박이 아니라고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갑자기 2011년 2월에 11년 이게 이명박 정부 말기죠. 네. 말기에 갑자기 140억 원 김경준이 스위스 계좌에 숨겨놨던 140억이 다스로 송금됩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때 에리카 김이 들어와가지고 에리카 김한테 걸려있던 소송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스와 지금 김경준 간에 모종의 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봐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을 옆에서 윤 선생님이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더더나 스위스에 있는데. 네, 도장을 몇 개나 찍어야 돼. 근데 더더구나 스위스에 있는 돈이에요. 더더군데나 미국 연방 법원 지배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 이명박의 주구들이 그 정치보복 프로그램을 막 들고 나오잖아요. 네. 정치보복이다. 오늘 홍준표 뭐 당대표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들고 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끌고 와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치자금 사건과 이렇게 네. 결합시키면서 물타기를 시도했죠. 그렇죠. 다 똑같아 정치라는 게 이놈이나 그놈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서 다 그 더러운 거야 이렇게 해서 진흙탕 작전을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막판에 쓰는 작전인데 먼저 끊어냈다는 거는 굉장히 걔네들이 곤란해하다는 거고 카드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치 혐오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네. 봐줘야 됩니다. 이거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전직 그렇죠. 대통령이라고는 하지만 뭐 타이틀만 같다고 하지만 이 노무현과 이명박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깡패 양아치 그리고 정과 14범하고 그리고 이게 시원하다. 정치적 이상을 위해서 걸어갔던 혁명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그놈이다. 이게 친일파 프레임이고 이게 독재자 프레임이고 이게 가장 극악한 놈들의 프레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는 다 그래 다 그놈이야 이렇게 외면하는 순간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놈들한테 지배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명박 박근혜한테 지배당한 것이 그것 때문입니다. 네. 아 머리 쏙쏙 야, 들어오네. 말씀 그냥. 너무 잘하신다. 이게 원조 팟캐스트의 야, 이 시도자가 달리 시도자가 아니네. 위험을 지금 아니요, 저 막 여기 오면서 느끼고 되게 있어 지금. 쫄았어 사실은. 왜 쫄아요, 왜? 사실은 아니요 저는 요즘 신인들 기운이 무서워서. 아니요 제가 작은 말실수를 하면 네. 제가 이명박을 그렇게 이명박을 하는데 이명박하고 검색어 한번 안 올려주고 제 기사는 안 올려주고 맞아요. 지나가다가 MBC에 가서 누가 얘기 한마디 했더니 그거는 검색어 맨날 하면서 욕 네. 계속하고 그리고 아직도 명심해야 되는 것이 청와대만 바뀌었지 문재인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일베 세력도 네. 그대로 있고 네. 국정원 그 세력들이 아직까지 댓글 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어디서 아직도 그리고 달다녀.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국정원 개혁에서 지금 블랙리스트 과제가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국정원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팀에서 말단 직원이 네. 외곽 사람들을 통해서 그 조직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방송사, 언론사의 부역자들이 다 이렇게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됐지 않습니까? 네. 문화예술팀은 국정원에서 말단 한직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산도 가장 작아요. 네네. 작아요. 근데 얘네들이 저지른 범죄가 이만큼 큰데 사실은 여기 말고 사회팀에서 화이트리스트 진짜 돈을 그 화이트리스트 어버이연합을 만든 어버이는 국정원입니다. 엄마 그렇죠. 부대의 엄마는 국정원 여직원이에요. 네, 임암계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일베를 만들고 도와주고 그다음 미디어워치를 만들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다음에 집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공사, 소공사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짜리 공사가 있고 1인 시위할 때는 그 몇백만 원, 몇십만 원짜리예요. 1인 시위할 때 보면 1인 시가 몇백이. 아, 1인 시위할 때 보면 한 사람이 가서 있지 않습니까? 네. 몇 사람이 찍고 채증합니다. 팀이 있구나. 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도 해야 그러면 되고.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 대공사는 몇천 명이 모이고 몇만 명이 모이면 몇십억짜리도 있어요. 이럴 때는 사회팀에서 화이트리스트 담당자 그 어버이연합 담당자 한 명하고 사회팀장 그리고 경제팀장 그리고 뭐 전경련 담당 어디 삼성 담당 이렇게 모여서 돈을 얼마나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렇게 합니다. 이건 블랙리스트보다 10배, 100배 큰 거고요. 화이트리스트가 더 크구나. 진짜. 훨씬 큽니다. 네. 그리고 담당 부서의 파워 자체가 다르니까. 네, 파워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 8국 소속인데 사회팀 소속인데 누가 누구를 만들었는지 다 나와요. 전땡땡, 김땡철 막 다 나와요. 강땡땡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잘 누워 있어요. 아직도 있다는 그러면 그런데 무섭다. 이 사람들은 아직 수사도 안 하고 있어서 뒤에 있어요. 근데 이분들보다 더 중요한 게 과장, 실국장, 그다음에 실장, 그다음에 차장,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거의 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서훈 원장께서 아직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더딘 걸음을 하고 있는데 조직 논리도 있겠죠. 근데 다른 논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국정원 운영하면 뭐합니까? 없는 게 낫지요. 국민들 감시하고 괜한 사람들 갖다가 괴롭히고 세월호 유가족들 농락하고 그 앞에서 폭식투쟁하고 그 돈 다 그 닭값 다 국정원이 낸 거예요. 근데 그런 국정원은 없어야죠. 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저기 개혁이 적폐청산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썩은 암덩어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 몸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사회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으로